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1년 약 7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0.24%, 0.2%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뇌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10시까지 영업 제한한 거는 괜찮고 자정까지 영업시간 하는 것은 더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근거들이 저는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B타 변이는 감염 재생산치가 약 5 정도로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 70%가 아닌 90%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게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휴 기간 집에 머물러 달라며 또다시 고강도 방역 조치에 치중하자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역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사스, 메르스와 달리 치명률이 낮은 데다 백신이 등장한 이후엔 치명률이 0.24%까지 낮아진 점, 또 백신을 뚫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계적인 제한보다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 방역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방역 전략은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방역 대책은 초기부터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일단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자영업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대유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대유행한 게 작년 1월부터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 약 7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치명률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0만 명 이상 발생했고 이 중에 2,000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1%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이 2%가 약간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는 치명률이 반 정도로 낮고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치명률이 낮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를테면 독감 같은 경우에 계절성 독감은 매년 12월에 가장 유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 계절성 독감의 치명률은 0.05에서 0.1%까지 치명률이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치명률 1%가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죠. 흥미로운 거는 올해 2월부터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초기에 백신을 미리 70, 80대가 거의 8, 90% 이상 접종을 함에 따라서 치명 사망자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월별로 치명률을 내는데 가장 최근 자료가 정부에서 발표한 게 6월달 치명률입니다. 이제 0.24%, 0.2%까지 떨어졌어요. 예방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이 치명률은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2%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절성 독감 치명률 0.1%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그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사실은 감기나 독감 그리고 특히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왔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존을 해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이제 독감이나 폐렴과 같이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뇌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10시까지 영업 제한한 거는 괜찮고 12시까지 자정까지 영업시간 하는 것은 더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근거들이 저는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요. 인원 제한 효과에 대해서도 인원 제한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인원 제한을 할 때 있어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하고 인원 제한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완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할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단 면역은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질병마다. 근데 초반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생 지수가 한 1.2 내외 혹은 2 정도까지로 봤을 때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거나 앓고 지나갔을 때 항체가 생겼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 델타 변이가 발생하면서 델타 변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약 5 정도로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즉 한 명이 5명을 감염시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 70%가 아닌 90%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나머지 10% 면역이 안 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말고 람다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대유행이 이제 뭐 완전히 종식은 안 되더라도 안 된다면 결국에는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이라고 해서 풍토병, 지역 내 고착화된 지역 내 유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게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